안녕하세요. SPID 장세영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활동의 컨시스턴시 유지를 위한 활동을 주제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슈, non-conformance, 디펙트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변경 요청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와 관련 사례를 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프로세스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고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활동의 컨시스턴시, 두 번째로는 컨시스턴시 유지를 위한 유지가 어려운 사례, 세 번째로는 컨시스턴시 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차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 관리 프로세서는 변경 요청 관리, 프로젝트 관리, 형상 관리, 품질 보증, 전체 개발 프로세스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각 프로세스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모델을 참조로 해서요. 우선 문제 해결 관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경 요청 관리와 연관이 있고 프로젝트 관리와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형상 관리, 품질 보증, 그리고 각 전체 개발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연관성을 확인하고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 해결 관리 프로세스를 볼까요? 각 회사마다 문제 해결 관리 절차, 가이드라인, 계획을 기반으로 문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특히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형상 관리나 품질 보증 활동의 non-conformance, 그리고 개발 활동에서 발생하는 디펙트들, 그리고 고객이나 서플라이어에서 발생하는 디펙트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발생한 디펙트들의 문제점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컨시스턴시를 잘 유지를 합니다. 다음은 체인지 리퀘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럼 변경 요청 관리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선 체인지 리퀘스트가 발생하는 기본 조건은 베이스라인 이후입니다. 변경 요청 관리 프로세스도 대부분 회사들이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계시죠. 특히 고객으로 발생하는 체인지 리퀘스트는 매우 잘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해당 변경 범위 산정 그리고 영향성 검토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시스턴시가 잘 유지되죠. 이유는 아시겠지만 고객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관리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발생하는 이런 디펙트들은 변경 요청과 변경 범위 산정, 영향성 검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관리, 지원, 개발 영역을 각각의 프로세스를 연관 관계를 도식하였습니다. 그림에서 표시되는 바와 같이 상호 연관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라인 이후 프로덕트 릴리즈에 따라 프로덕트 딜리버리와 소프트웨어 릴리즈를 합니다. 고객은 이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또는 변경 요청 또는 테스트 디펙트를 피드백을 하게 되죠. 이 체인지 리퀘스트는 체인지 리퀘스트 매니지먼트로 인풋이 되고요. 이 디펙트들은 프로블럼 리졸루션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로 인풋이 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체인지 리퀘스트가 다시 체인지 리퀘스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되죠. 또한 내부 개발 활동에서 발생하는 CR들도 있습니다. 이런 CR들도 똑같이 체인지 리퀘스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되죠. 또한 내부 개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슈나 디펙트들, 그리고 non-conformance들이 프로블럼 리졸루션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로 인풋이 됩니다. 그럼 프로블럼 리졸루션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체인지 리퀘스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로 인풋이 되게 되죠. 이런 문제점 해결 관리 프로세스에 발생하는 활동들이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힘든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시스턴시 유지가 어려운 사례를 일반적인 문제점 처리 절차와 그 처리 절차의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문제점 관리 절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식별이 되면 문제점들을 문제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 후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을 합니다.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는
이해관계자와 공유를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버리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고객에게 릴리즈를 하게 되죠.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행하는 문제점 관리 절차입니다. 그럼 이런 일반적인 문제점 관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문제점, 특히 디펙트는 어전트하게 대응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긴급 절차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만 다음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만은 디펙트의 해결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팩트 애널라이시스를 잘 이행하지 않아 반영 일정, 필요 공수, 변경 범위, 변경 추적성, 심각성, 우선순위, 버리피케이션 등이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애널라이시스를 기반으로 한 CCB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체인지 리퀘스트, 베이스라인 재수립, 릴리즈 절차, 프로젝트 계획에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 관리 절차의 문제점이 프로블럼 리졸루션 매니지먼트 뷰로 보았을 때 어떠한 BP들의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문제점 해결에만 집중하여 긴급 해결 전략이 미흡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BP 1번이나 BP 5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디펙트 원인과 해결 방안에만 집중하여 임팩트 애널라이시스가 미흡합니다. 이는 BP 4번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전략에 따라 조치와 조치 검토를 하고 변경 요청 진행이 미흡하여 이런 부분들은 BP 7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펙트 해결 이후 추가 분석, 경향 식별을 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관련 조치 이행이 미흡하게 됩니다. 이는 BP9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인지 리퀘스트 매니지먼트 뷰로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인지 리퀘스트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BP를 어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임팩트 애널라이시스를 미흡하기 때문에 BP 4번에 연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양방향 추적성이 미확보되기 때문에 BP 8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뷰를 보겠습니다. 임팩트 애널라이즈, 영향성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습니다. 즉, 디펙트에 의한 뉴 릴리즈가 WBS 반영이 미흡하고 기능들 간의 기술이 되지 않아 영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는 BP 1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마일스톤 변경 이슈가 관리되고 조정되지 않으며 활동 간의 의존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BP 4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추가된 변경에 따른 작업 공수, 기간, 수행 활동, 워크 패키지 등 산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BP 5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미흡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향성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어렵게 되죠. 즉, BP 8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보고가 이슈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BP 10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점 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로 봤을 때 어떠한 조직의 문제점이 발생을 할까요? 실제 사례로 많은 조직에서 한 번쯤은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잘못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통합으로 또 다른 디펙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경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잘못된 방법 또는 부분을 테스트를 진행하여 공수나 에포트를 많이 소모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작은 변경사항은 영향성을 줄 수 있지만 큰 변경사항이거나 원인 분석이 안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기존의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반복되는 문제로 제품의 품질은 떨어지고 불필요한 공수가 상승하게 되는 경험을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일반적인 문제 해결 관리 절차를 보았다면 이렇게 병행하는 건 어떨까? 한번 절차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문제 해결 관리 절차를 재정의하는 이유는
앞에와 뭐가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식별이 되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문제점 등록 후 문제점 분석을 하게 되죠. 특히 이때는 1차 임팩트 애널라이시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긴급 조치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데요. 보통 워킹데이로 2에서 5일 이내에 원인 분석 및 해결을 합니다. 이 긴급 조치 절차는 모든 문서화 및 승인은 생략될 수 있으나 해결 이후 CCB 그리고 체인지 리퀘스트를 기반으로 2차 영향성 분석을 이행해야 됩니다. 이때 문서화, 승인 프로세스, 검증, 추적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납니다. 긴급 조치가 아닌 경우는 CCB 의사결정에 따라 문제 해결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해결 진행을 하면 됩니다. 보통 CR 작성 및 배포는 CCB의 의사결정 이후에 진행을 하거나 또는 문제점 해결을 완료한 후에 조직의 환경에 맞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점 해결 관리에서 어전트 전략의 차이와 그에 대한 형상 관리 및 변경 관리는 어떠할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긴급 조치 절차 중에는 모든 문서화 및 승인은 생략될 수 있으나 해결 이후 CCB와 체인지 리퀘스트를 기반으로 2차 영향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는 관련된 문서화, 승인 프로세스, 검증, 추적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어전트 전략이나 절차는 간단한 게 아니라 이후에 이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매우 많고 힘들기 때문에 이를 작은 범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임팩트 애널라이시스가 포함해야 되는 항목과 중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임팩트 애널라이시스가 포함해야 되는 항목과 중요 포인트는 이 임팩트의 범위의 식별, 그리고 관련 형상의 항목, 벌리피케이션, 심각도, 우선순위, 듀데이트, 예상 공수 등을 정의하여 기존 프로젝트 관리 및 개발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개발 일정을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공중 사용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을 효율적으로 재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블럼 리졸루션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의 워크플로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형상 관리 담당자가 모든 부분을 알 수가 없죠. 즉, 문제점에 의한 변경 사항이 형상 항목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형상 항목 상태가 베이스라인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을 하고, 베이스라인 이전이면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그리고 형상 관리 프로세스, 형상 변경이 일어나시겠죠. 베이스라인 이후면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거쳐서 변경 요청, 즉 변경 요청 프로세스를 이행을 하고 형상 변경이 이행된 다음에 형상 관리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즉 형상 관리 담당자, 문제 해결 관리 담당자는 모든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형상 관리, 변경 관리 관점의 중요 항목은 문제점으로 인한 어떠한 형상 항목이 변경되었고 어떻게 처리가 돼서 통제가 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 해결 관리 프로세스를 한번 더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 관리 프로세스는 제품의 개발 과정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구현된 제품에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점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를 공유하여 신속 정확하게 조치를 수행하는 게 목적이며, 이에 대한 문제 예방 활동을 위한 문제 해결 관리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이행을 하는데요. 특히나 문제점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문제점 등록을 하고 문제점 분석을 하게 되죠. 이 문제점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CCB를 소집하여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영향성 검토나 추후에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후 문제점 조치를 완료를 하고 결함 분석을 완료를 합니다. 이 이후에는 관련 프로세스, 즉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나 형상 관리 프로세스, 변경 관리 프로세스 등으로 연관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요청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변경 요청 관리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의 생명주기 동안 모든 변경, 삭제, 추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요청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요청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변경 요청 등록 및 영향을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 이 변경 요청은 이때 CCB가 발생하여 아까 말씀드린 임팩트 애널라이시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변경 수행 및 변경 결과를 검증을 하고 변경 요청 추적 및 변경 결과를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형상관리 프로세스를 이행하게 되죠. 그래서 관련 있는 프로세스들은 형상관리, 문제관리, 추가적으로는 프로젝트 관리가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애널라이시스로 변경 범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형상 항목 변경 활동과 각 활동의 의존성이 떨어지고 각 수행 활동이 정의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모니터링도 미흡하게 됩니다. 때문에 반복되는 이슈가 발생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따른 변경 요청 프로세스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는 이미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리마인드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